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원에어 일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준수한 성적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단타성 매매를 삼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월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67%라고 밝혔습니다. 압도적 수익률을 냈던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두 자릿수의 적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평균 수익률은 3.3%, 기관은 9.98%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성적표 차이의 이유를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에서 찾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는데요. 연초 효과에 힘입어서 지난 1월 말에 2600선에 육박하면서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후 내림세를 탔습니다. 또 잠깐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이 불거지면서 237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 패턴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은 하락장이었던 1월 말부터 설 연휴 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3,88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3,620억 원, 기관은 1조 2,194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하락 장세가 잦아들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반등하자 개인은 7,35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발 무역 분쟁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자 개인은 9,62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거꾸로 움직인 것입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을 결정하는 주체인 외국인이 외부 요인으로 물량을 던졌을 때 개인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사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매 행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2년에서 2016년 박스피 시절에는 이런 식의 단타성 매매가 좋은 수익률 보였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 증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원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원에어 1부의 황태호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장에서는 개인이 4,264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1,742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5,949억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일장이었습니다. 전일장에 대해서 이영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의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으로 보호무역의 우려가 있었으나 어제 미국 증시가 전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지만 오히려 동시호가 때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많이 줄면서 무게 부담이 많이 약해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전일장 코스피 지수는 31.26포인트 오른 2433.0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코스닥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동향으로는 개인이 어제 1,114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1,296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 기관은 49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 속에 2.12% 급락한 841.03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010억 원을 매도했고 다만 개인은 1,927억 원을 매수하고 기관도 사들이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는 12.91포인트 오른 853.9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철강금속, 건설업 등이 올랐고 의료 정밀과 통신업과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모두 오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1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0.97포인트, 현대자동차는 1.31포인트, 포스코는 3.0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7% 등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는 9일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둔 셀트리온은 8.92%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보유 지분 일부 매각 소식에 12.16%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셀트리온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각각 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어제 셀트리온과 LG이노텍, KB금융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은 롯데케미칼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강한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삼천당 제약과 펄어비스, 에코프로의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차바이오텍, 포스코캠텍의 강한 매도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텍셀레트컴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전날 밤 국제 유가 변동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어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분 서부 텍사스탄 원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1.03달러 하락한 60.1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월 13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이에 대해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5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73센트 떨어진 63.61달러로 장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우려가 유가를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전주 대비 하루 8만 6천 배럴 증가한 하루 1,036만 9천 배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간밤 뉴욕 증시와 글로벌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게리콘 백악관 국제경과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이 무역전쟁 우려를 고조시키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수입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 종합지수만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확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전일 대비 93.85포인트 상승한 24,895.2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1.3포인트 상승한 7,427.9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17포인트 상승한 2,738.9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밝혀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이나 9일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각 국가별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국은 45.4포인트 오른 7,203.2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 66.27포인트 상승한 5,254.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110.21포인트 상승한 12,355.5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로 약세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달러와 유로 환율은 이날 장중 전일 대비 0.8% 하락한 1.2311달러로 거래됐습니다. 유로 약세는 유럽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수출업체들의 해외 시장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ECB가 이날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3%에서 2.4%로 상향한 것도 유로 증시의 상승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오 드라이 ECB 총재는 유럽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전일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2436.22포인트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3.88포인트 상승한 857.82포인트로 860 능선을 다시 오를 것인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장 출발 흐름은 오늘 빨간불을 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은 어떤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전자가 현재 전일 대비 0.04% 상승한 현재가 246만 1,000원으로 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0.97% 하락하는 모습으로 현재 15만 3,000원에서 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역시 1.1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만 4,000원으로 코스피 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0.69% 하락하면서 21만 6,500원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지주는 전일 대비 0.33% 상승하면서 6만 1,100원 선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1.17% 하락하면서 151만 9천원 선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카카오가 전일 대비 0.76% 상승하면서 13만 3천원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0.65% 상승하면서 21만 6천원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0.26% 상승하면서 19,650원 선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43% 상승하면서 23,150원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SM은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전일 대비 변동성은 없지만 36,250원 선에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ICT 역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선은 현재 전일 대비 0.18% 하락해 27,250원 선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CJENM은 0.34% 상승하면서 88,600원 선에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GS홈쇼핑 역시 전일 대비 0.66% 상승하면서 19만 7,600원 선에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CJ는 전일 대비 2.01% 상승하면서 35,450원 선에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SFA입니다. SFA가 전일 대비 0.42% 상승하면서 현재가 35,900원으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9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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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전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1.26포인트 오른 2,433.0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전환해 1,74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 역시 4,28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5,968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의약품이 4.1% 올랐고 철강금속과 섬유의복, 종이목재와 기계,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와 통신업 그리고 은행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19% 상승한 246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1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기관의 매도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0.97% 올라 8만 3,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대감에 8.92%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5,129억 원 순매도한 반면에 기관이 8,53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뚜기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6.8% 상승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업 관련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79% 올랐으며 현대중공업이 5.47% 올랐습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삼일제약이 지방간 치료제가 미국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국내 임상 3상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13.37% 급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545개 종목이 상승했고 267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91포인트 하락하면서 853.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00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이 1,115억 원, 기관은 4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이 4.21% 올랐고 오락문화와 컴퓨터 서비스, 운송 등은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3.33%, 6.3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CJ E&M, 티슈진과 로엔, 코미팜 등은 오른 반면 메디톡스와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내렸습니다. 이날 컴투스는 올 하반기 북미와 유럽 출시 신작 기대감에 6.19% 상승 마감했고 차바이오텍이 탯줄 유래 급성 뇌졸중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8.49% 급등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관광객의 실적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0.77% 상승했습니다. 한편 텔코는 비상장 자회사 텔콘제약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844개 종목이 상승했고 318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원 오른 1,070.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 뇌졸중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 부분에 있어 강점이 있어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이날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시설을 판교에 건립했다며 국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탯줄 유래 급성 뇌졸중에 대한 임상 1과 2A상을 지난해 4월에 완료했다며 올해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2B 시험계획 승인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바이오텍은 뇌졸중 치료제 상용화 시점을 오는 202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차바이오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43% 하락하면서 3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3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23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라면과 쌀 가공품, 참치캔 등 주요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졌고 유지류 원재료의 투입 단가 안정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뚜기 어제 큰 폭의 오름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49%의 좋은 흐름 보이면서 74만 9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하반기 북미와 유럽에서 출시되는 신작 게임의 성공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B&K 투자증권연구원은 하반기 북미와 유럽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작 게임 2개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신작 게임의 지적재산권이 서구에서 인지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 내 충성도 높은 게이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분기 출시가 예상되는 서머너즈 워 MMORPG는 최근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의 원작자가 설립한 스카이바운드가 스토리라인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북미와 유럽의 게이머들은 스토리텔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컴투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93% 상승세 기록하면서 17만 80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는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가 자회사 아쿠시네트의 호실적에 힘입어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휠라코리아의 자회사인 아쿠시네트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40만 달러로 27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240만 달러를 웃도는 금액입니다. 전날 아쿠시네트는 미국 증시에서 상장 후 최고치인 22.4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아쿠시네트의 지분 53.1%를 보유하고 있는 휠라코리아의 지분 가치도 약 9,500억 원에 이른다며 휠라코리아의 시가총액은 최근 주가 회복으로 1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지분 가치를 제외하면 본업의 가치는 약 3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신고가 기록했던 휠라코리아 현재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 밀리면서 1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일부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제외 가능성을 시사해주면서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고 어제 아시아 증시의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15.35포인트 오른 21,368.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서면서 호재를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 또한 다소 회복이 되면서 엔화 강세 또한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장보다 77.92포인트 오른 1823.24의 장을 마친 대만 각권지수입니다. 장중 최저인 1788.43으로 시작한 지수는 1852.33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주춤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주력 첨단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지수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전장 대비 16.74포인트 오른 3,288.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서 일부 대형주가 상승폭을 대폭 확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 마감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9일 금요일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출발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0.71% 오르면서 2450.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0.97% 상승하면서 862.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업종별 동향입니다. 증권업종이 1.88%의 상승폭을 기록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는데요. 부국증권 종목이 4.61%의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28,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종목 또한 오늘 강세입니다. 2.11%,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강하게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50원 상승해주면서 1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종목 또한 오늘 강세입니다. 2.28%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해주면서 9,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종 또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종목이 3.23%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1,30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41,550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 종목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2.84% 올라주면서 오늘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3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우선주가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의 상승폭을 기록해주는데요. 전일 대비 400원 주가 상승해주면서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업종 또한 강세입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현재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1.34%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종목이 4.47%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의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300원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가 7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화장품 제조 종목은 2.81%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주가 상승해주면서 4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구간에서 기계업종 또한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3%의 상승폭을 시연해주는 현재의 모습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 종목이 10.92%의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 종목은 4.33% 상승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두 가지 업종만이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이 0.91%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아 제강 종목이 2.88%의 하락폭을 기록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빠지면서 현재가 8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휴스틸 종목 또한 오늘 약세입니다. 2.55%, 2%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빠져주면서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국제강 종목 또한 오늘 약세입니다. 2.43% 강하게 주가 빠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250원 하락해주면서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주은행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이 지금 하락해주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종목은 특히 1.56%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가장 크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종목은 0.44%의 하락폭 기록해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1.14%의 상승폭 기록해주면서 29,000원 주가 오른 248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1.32%의 상승폭을 기록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1,200원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가 8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0.76%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3만 2,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세입니다.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만 2천원 올라주면서 20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0.65% 하락한 모습으로 오늘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빠지면서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종목이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0.79%의 상승폭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50원 올라주면서 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 또한 오늘 강세입니다. 0.25%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네이버 종목이었고 삼성물산 종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올라주면서 1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업종별로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유통업종이 2.27%의 상승폭 시현해주면서 2%대 웃도는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바이온 종목이 5.45%, 5%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현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05원 오른 2,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테아 종목이 현재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웃도는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2원 소량 올라주면서 4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린 바이오 종목 오늘 강세입니다. 2.72%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서린 바이오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올라주면서 1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서비스 업종이 현재 1.75%의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종목들도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CJ E&M 종목이 1.81% 상승해주면서 2%에 가까운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00원 올라주면서 8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홈 쇼핑 또한 강세입니다. 1.38%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700원 올라주면서 19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업종 또한 1.31%,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성 미생물 종목이 6.84%, 6%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 19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운송업종만이 하락해주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선광 종목이 1.31%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W홀딩컴퍼니는 약세 흐름 보이다가 현재 강세로 전환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CJ E&M 종목은 현재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93%의 상승폭,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현재 시현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7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89,8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 오늘 강세입니다. 2.29%의 상승폭, 3%대 밑도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4,5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 646,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65%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0원 올라주면서 10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시장에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51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빨간불 켜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6억 원, 기관은 920원가량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91억 원, 기관은 84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58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429계약, 외국인이 52계약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313계약가량 매수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증권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리포트는 KB증권의 SMCNC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콘텐츠와 광고 그리고 쌍두마차로 달리는 2018년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한 해 전망에 대한 리포트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SMCNC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서 모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드라마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 그리고 B2B 중심의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2017년 10월에 인수한 SK플래닛의 광고 사업부가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주요 매출은 콘텐츠 제작이 50%, 매니지먼트가 32.5%, 여행 사업이 17.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실적은 드라마 제작 편수가 감소하고 매니지먼트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SMCNC는 인생 술집과 효린의 민박, 짠내 투어, 그리고 슈퍼주니어 리턴즈, 레드벨벳 리얼리티 등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과 카테고리별 예능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SMCNC의 기업 개요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체크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제시된 SMCNC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먼저 2016년 수준의 드라마 제작을 통한 본업의 실적 정상화, 그리고 커머스와 콘텐츠의 결합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또 세 번째는 SK플래닛의 광고 사업부 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 그리고 중국 시장의 회복 가능성 등입니다. 드라마 제작 편수의 회복으로 본업 실적이 정상화되고 다양한 예능 제작과 IP 확보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광고 사업부의 결합과 사드 해빙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제3의 한류 바람에 의한 실적 개선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KB증권은 SMCNC 종목의 리스크 요인 또한 짚어냈습니다. 먼저 예능 콘텐츠 IP 확보 지연 및 과도한 투자, 그리고 중국 시장의 환경 변화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MCNC는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실적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실적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커머스와 콘텐츠의 결합 능력 등으로 중국 시장의 회복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는 SMCNC 종목과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SMCNC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CNC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85% 오르면서 2,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SMCNC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증권의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보라TR 종목에 대한 리포트 내놨는데요. 수도권 외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기업 소개 내용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보라TR은 이태리 프리미엄 식자재 유통에 특화된 회사라고 합니다. 대체코와 롱고바디 등 60여 개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2000년 5월에 설립됐고요. 또 파스타면과 올리브 오일, 치즈 등 500여 종의 가공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백화점과 마트 등 국내 1,400여 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호텔 및 오너셰프 1,000명 이상과 매일 직접 대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보라TR의 현재 구간 회사 설명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TR은 2018년 1월부터 전국 영업으로의 직접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라TR은 그동안 수도권에 한해서 직접 영업을 해왔는데요. 부산과 광주 등 지방 주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도매상을 통한 간접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의 질적 성장 속도 및 이익률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실적에 비해 저조했는데요. 따라서 본사에서 영업이익을 직접 확연함으로써 고객사 확대 및 이익률 상승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요 도시의 시장 규모를 고려해 기존 대비 적극적인 영업 시스템을 채용함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의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예상 실적도 리포트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2017년 실적은 4분기 프랑스 버터 파동과 수능 일주일 연기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치를 하회했었는데요. 매출액은 431억 원, 영업이익은 99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직접 영업 및 신규 아이템에 대한 높은 선호도 반영해서 매출액 579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SK증권은 보라티알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고 2018년 실적 변경치에 따라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직접 영업에 뛰어든 보라티알 종목 올해 어떤 모습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보라티알 종목의 현재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라티알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큰 폭의 상승분을 켰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49% 밀리면서 1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보라티알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시한 S트래픽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스마트 교통의 선두주자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자세한 소개와 전망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S트래픽은 2013년 삼성 SDS의 교통 인프라 사업을 양수받아 설립된 교통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입니다. 도로교통 사업과 철도교통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 부문은 유료 도로에 필요한 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 및 설치하고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며 철도교통 부문은 철도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설비를 구현하고 또 열차의 감시와 제어, 그리고 안전운행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도로와 철도교통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정부의 고속도로와 철도 확장 및 교통 선진화 정책에 따른 S트래픽의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에서는 S트래픽의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실적이 크게 성장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S트래픽의 2017년 잠정 실적은 별도 기준 매출액 1,149억 원, 영업이익 102억 원, 순이익 86억 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4.2% 고성장한 건데요. 다만 2017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774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자회사의 서울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매출이 관계사 간 매출로 상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교통카드 사업은 향후 10년간 운영 수익이 발생될 예정으로 향후 연결 실적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자리할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 설명과 지난해 실적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은 전신인 삼성전자 도로교통사업부가 1994년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요금징수 시스템 개발한 이후에 2005년까지 국내에 독점 공급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80%의 점유율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5개사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S트래픽의 시장 점유율은 약 30% 수준이지만 민자 도로까지 확대한 범위에서는 50%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고속도로 연장은 4,437km이고 2017년 11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248만 대 수준입니다. 여전히 국내 고속도로 혼잡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도로 확장과 신설 그리고 갓길 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서 간선도로의 혼잡 구간을 2020년까지 약 40%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 또한 2020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S트래픽은 2016년에서 2017년 동안 천안 논산 간 4개소 등을 포함한 세계 고속도로 8개소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신공항 고속도로에서 레퍼런스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13개소가 발주 예정에 있고 2020년에는 나머지 전국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입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부 발주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교통정책 실행에 따른 S트래픽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교통의 선두주자로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 예상되는 S트래픽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S트래픽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9% 오르면서 1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S트래픽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가 제시한 효성 종목 리포트입니다. 두 가지 큰 악재에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 혁실시되는 효성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효성의 2018년 세전이익이 전년 대비 76.8%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일회성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지주사 전환에 앞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3,21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 폴리케톤 재고 상각 등 1,070억 원은 영업실적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2,140억 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됐고요. 탄소 섬유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설비가 상각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인은 원료가 안정입니다. 원료 가격의 안정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 2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한 원인은 원료가 급등이었습니다. 3대 핵심 제품, 즉 스판덱스와 타이어 보강제, PP의 주요 원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7%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원료 가격의 안정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또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올해 실적 전망과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8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유가 급등의 여파로 원료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스판덱스의 주요 원료인 MDI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8.3% 상승했고 화학 부문 핵심 제품인 PP의 원료 역시 전년 대비 28.2%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효성 종목입니다. 글로벌 지배력을 바탕으로 주요 제품의 판가를 인상할 계획이고 원료 가격 또한 하향 안정화가 될 전망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효성 종목에 대해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유가 급등, 즉 원료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효성의 주가는 24.5% 하락했습니다. 3분기 연속 어닝쇼크, 지주사 전환 발표 등 때문입니다. 향후 주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낮고 상승할 확률은 높습니다. 배당 매력과 실적 개선 기대, 그리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효성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전해온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효성의 현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지난 5거래일 동안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48%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효성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오전장 특징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코웨이에 대해 올해 국내 렌탈 사업의 품목군을 확대하고 해외 사업을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는 현재 0.9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86,400원 대비 800원 상승한 8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희 NH투자증권연구원은 코웨이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2조 4,437억 원, 영업이익은 8.2% 늘어난 5,179억 원을 거둘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6년 얼음정수기의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이익이 크게 훼손된 후 지난해는 수익성을 회복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2016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4% 뒷걸음질 쳤지만 지난해에는 29.8%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썬데이토즈입니다. 썬데이토즈가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 5월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이 제시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토즈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일 대비 상승과 하락 없는 기준가 3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민하 KTB증권연구원은 1월 9일 출시된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은 출시 이후 꾸준히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20위권을 유지 중이라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 내 스토리라인 구축이 흥행에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의 글로벌 출시는 5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주요 타겟 지역은 퍼즐 게임 인기도가 높은 북미 지역인데 인지도 높은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행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3분기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의 일본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며 스누피 IP의 일본 내 높은 인기를 고려하면 동게임 역시 유의미한 흥행성과 기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ELK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ELK는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온 베트남 이전 사업을 오는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LK 현재 전일 대비 0.3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900원에서 3원 상승한 903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터치 센서 패널 분야에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온 ELK는 지난 3년간 업계 내 과당 경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2016년부터 베트남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글라스 생산 전문 자회사인 두모전자의 베트남 현지 법인을 시작으로 2017년 4월에는 터치 센서 패널 제조 전문 자회사 ELK 비나를 설립함으로써 터치 센서 패널 관련 모든 공정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LK 관계자는 베트남 이전과 더불어 작년 6월부터 본격 생산한 포스터치는 모듈은 올해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소재 자회사의 생산 라인 또한 베트남 이전이 완료될 올 3분기부터는 베트남 이전에 따른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 등으로 인해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이전 효과와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셀 현재 전일 대비 2.7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53,800원에서 1,500원 상승해서 현재는 5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이날 녹십자셀에 대해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LC의 처방 건수 증가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증권 이달미 연구원은 녹십자셀은 2012년 그룹에 편입되기 이전 이노셀이라는 바이오 회사였다며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각각 25.03%와 5.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인데 세포치료제와 세포은행, 위스톡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세포치료제 사업이며 주요 제품은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인 이뮨셀 LC입니다. 연구원은 이뮨셀 LC는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로 2007년 간암 적응증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나 조건부 임상 3상을 하면서 출시 초반에는 의미 있는 매출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녹십자 계열로 편입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매출액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알아보셨습니다. 이어서 이 밖에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선도전기가 18.92%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산업이 18.38%로 전일 대비 535원 상승한 3,445원으로 상승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필룩스는 전일 대비 13.64%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500원 상승한 1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SP200 지수 진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일 대비 3.8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3,500원 하락한 34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성신약이 현재 전일 대비 3.33% 하락하면서 4,0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000원 하락한 11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마이크로가 29.94%로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한 2,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행남자기가 전일 대비 29.91% 상승하면서 현재 전일 대비 70원 상승한 30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제네시스가 현재 전일 대비 15.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50원 하락한 1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UBK가 전일 대비 8.3% 하락하면서 425원 감소했습니다. 현재 4,6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점검해 볼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대 변동성 큰 장세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이질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기의 투자 스타일과 성장주 투자,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명제는 배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경기 및 인플레이션 회복을 통해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할인율 상승이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성장주의 현재 가치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로 이질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장주와 인플레이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게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상대 강도가 가치주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생소한 MSCI 가치주와 성장주 지수를 보지 않더라도 미국의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FAA NG주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투자 역시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가장 직관적인 투자처 중 하나인 산업금수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1월 말부터 진행된 글로벌 증시 변동성 국면에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칠레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시장이 여전히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대한 베팅과 인플레이션 회복 구간에 대한 베팅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유보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이 2016년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구간에 들어섰지만 성장률의 개선 속도는 과거와 달리 매우 더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상승 사이클을 경험했던 미국의 경우 1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즉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장 크게 위축될 국면은 아니라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금리 급등 상황에서도 신흥국의 금융시장과 함께 원자재 가격은 매우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연준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도 인플레이션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체돼 있던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레벨업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회복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 내에서만 국한된 인플레이션 기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인플레이션 및 금리 회복기에 우월한 퍼포먼스 보일 수 있는 산업재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과 산업재 섹터에 대한 관심 유지하라고 조언해줬는데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웨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 시작과 동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